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본사 건물 18층. 첫 출근을 맞은 청소부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기척을 느꼈다. 그 조용해야 할 회의실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과 속삭임이 새어나온 것이다.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무언가 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도망치려고 한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한 정장, 빈틈없는 표정,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회장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참여가 이야기 한 잔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서진이라고 합니다. 29살에 이제야 겨우 정규직 자리를 잡았어요. 물론 청소부이긴 하지만요. 사람들은 청소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일이야말로 회사의 모든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거든요. 첫 출근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맡은 구역만 잘 챙기면 돼. 노 부장님이 친근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노 부장님은 이 회사에서 청소팀을 15년째 이끌고 계신 분이에요. 주름진 얼굴엔 온화함이 묻어나지만 일할 땐 꽤 까다로우시다는 소문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카트를 밀며 담당 구역인 18층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사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깔끔한 회색 유니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살짝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18층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직원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본사답게 복도마저 웅장했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장식한 현대 미술 작품들까지. 처음엔 위축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청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바닥을 닦으며 천천히 복도를 돌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프레젠테이션 회의실 근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분명 이 시간엔 모든 회의실이 비어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관찰력이 좀 뛰어났거든요. 룸메이트 하늘이도 항상 그런다고 했어요. 서진아, 너는 정말 세심해.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다 보잖아.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바로 계좌로 이체.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세련되게 정돈되어 있었고요. 차미정 전무였어요. 회사 게시판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40대 초반의 그녀는 회장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녀의 표정은 평소 회사 소개 자료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목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무 대화는 아니었다는 것을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늘이 첫 출근 어땠어? 하고 물었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18층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전 9시쯤 유건우 회장님이 승무원 2명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회장님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회색빛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품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분이 바로 어제 그 회의실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곧 그 회의실 문 앞에 서셨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비록 제가 신입 청소부에 불과하지만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말해야 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순간이 될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제 들은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다행히 어제 무의식 중에 녹음 버튼을 눌러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늘이와 수다 떨 때 녹음해서 나중에 다시 듣곤 했거든요. 회장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바로 계좌로 이체.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이게 단순한 업무 대화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입 청소부라는 거였어요.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날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노 부장님이 의아해하셨지만 일찍 와서 더 꼼꼼히 하고 싶어서요. 하고 둘러댔죠. 18층에서 청소를 하며 계속 복도 끝을 주시했어요. 회장님은 보통 오전 9시 반쯤 2층에 오신다는 걸 어제 알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만약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떡하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건우 회장님이 경호원 2명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회색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 차림이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장님의 발걸음이 회의실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했거든요. 회장님이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즉시 제 앞을 막아섰어요. 키 큰 경호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천천히 말했어요. 잠시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회장님이 손짓으로 경호원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판단해온 분의 시선이었죠. 청소부가 회장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건가요?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목이 마른 것을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귓속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제가 엿들은 게 있습니다. 회장님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반응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청소부가 들은 이야기를 믿으라는 건가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전부 녹음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무표정하게 녹음기를 받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어폰을 꺼내서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몇 초 후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어제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요. 저는 손가락으로 회의실을 가리켰어요. 회장님은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뭔가 작게 지시하셨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차미정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제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계약 관련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차미정 전무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잠깐 저를 스쳤을 때 어제 봤던 그 차가운 시선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회의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계셨어요. 손에 든 녹음기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계약은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차미정 전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차미정 전무는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류하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대답하시자 차미정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오서진입니다. 오서진 씨, 좋은 일을 해주셨군요. 하지만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이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진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한 일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소를 마치고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차미정 전무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비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회장님께 녹음 파일을 전달한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차미정 전무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늘이는 제가 요즘 계속 뒤척이는 걸 보고 걱정했어요. 서진아, 무슨 일 있어? 첫 출근 이후로 계속 이상해.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요. 오늘도 평소처럼 18층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인사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오서진 씨죠?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인사팀은 1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 앞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법무팀 직원, 그리고 차미정 전무까지. 차미정 전무는 오늘도 완벽한 차림새였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서진 씨, 며칠 전 근무 중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사팀장이 앞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 순간 차미정 전무가 서류 한 장을 저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청소 도중 고객 정보 파일 열람 시도, 고의적 정보 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차미정 전무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서류를 보니 제가 며칠 전 청소했던 구역의 CCTV 화면 캡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은 분명 회의실 근처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냥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 시간에 왜 그 구역에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차미정 전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유건우 회장님이 경호원 한 명과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건 내 허가 없이 진행된 조치인가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 차가웠어요.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차미정 전무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부 규정상 직원 해고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 보고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회장님이 한 걸음씩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위압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차미정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고요? 내부 정보 유출 혐의가 경미한 사안인가요? 회장님의 날카로운 반문에 차미정 전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서진 씨,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면 회사에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차미정 전무를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직접 서진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차미정 전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님, 그건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회장님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차미정 전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죠.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회장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인사팀장과 법무팀 직원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차미정 전무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차 전무님도 가보세요. 회장님의 말에 차미정 전무가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녀가 문 쪽으로 향할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적의와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간 후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서진 씨, 혹시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청소만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나가신 후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차미정 전무가 저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차미정 전무였습니다. 우리만 있는 조용한 복도에서 그녀가 다가왔어요. 오서진 씨,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유유히 사라졌어요. 하이힐 소리만이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하늘이가 서진아,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큰 일에 휘말린 걸까요? 회장님 사무실에서는 그 시각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서두를까? 회장님의 예리한 눈빛이 사건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것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위해 올라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24층으로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여기는 평생 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비서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중년의 여성 비서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사무실 앞에 서니 거대한 나무 문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뭔가 오래된 서류들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씨,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름이 오광식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름을 묻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90년대에 기술 유출 누명을 쓰고 해고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인사 파일을 저쪽으로 밀어주셨어요. 표지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목이 메어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파일을 받아서 펼쳐보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아버지는 정말 의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징계 기록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당시 제가 어려서 자세한 건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억울하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건 사실 조작된 거였습니다. 회장님의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조작이었다고요? 당시 저는 젊은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죠. 회장님이 다른 파일을 꺼내 드셨어요. 그 안에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다시 보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더군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한 사람의 서명이 있었어요. 차용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차용석. 이 사람이 누구죠? 차미정 전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차미정 전무가 왜 그렇게 저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죗값을 감추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부정을 반복하려 했고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해 온 분의 무게감 있는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 여러 일을 전전하시다가 건강을 잃으셨거든요. 그렇군요. 회장님이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에서 진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중했다면 당신 가족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회장님, 괜찮습니다. 과거 일이니까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억울해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이번엔 내가 갚을 차례군요. 회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들으셨습니다. 김비서, 차미정 전무에게 전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요. 전화를 끊으신 후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앞으로 며칠이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말이에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차미정 전무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마 감사보고서 제출 지시를 들었을 거예요. 오서진 씨, 그녀가 저를 불렀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액자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밝혀질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회사 전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월요일 오전, 저는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했지만 회장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사회실은 23층에 있었어요.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배치된 위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회사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조명은 차갑게 내려져서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부인 제가 여기 있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회장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차미정 전무도 들어왔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오전 10시 정각에 유건우 회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모습이셨지만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예정된 투자 계약 건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계약은 오늘의 핵심 안건이었거든요. 지난주 우리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으셨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차미정 전무와 다른 누군가의 대화였습니다. 회장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그리고 바로 계좌로 이체.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차미정 전무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 대화는 지난주 목요일 오전 8시에 18층 회의실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오서진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몇몇 이사들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차미정 전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청소부 말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회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 드셨어요. 그럼 이 계좌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류에는 차미정 전무 명의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여러 차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투자 수익입니다. 차미정 전무의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어요. 개인 투자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리고 입금 날짜가 모두 우리 회사 계약 체결일과 일치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내셨어요. 낡은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90년대에 기술 유출 누명을 쓰고 해고된 오광식 씨, 오서진 씨의 아버지입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당시 그 사건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에 관여한 사람이 바로 차용석, 차미정 전무의 아버지였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차미정 전무의 얼굴에서 마지막 자신감마저 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차미정 전무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회장님의 선언이 떨어지자 차미정 전무가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광식 씨의 명예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명예복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억울해하셨던 일이 드디어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사회가 끝난 후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서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계속 청소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 일이 좋거든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럼 청소팀장은 어떨까요? 노 부장님도 곧 은퇴하실 예정이고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차미정 전무의 해임 이후 회사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가 점차 존경의 의미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노 부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내가 30년 다니면서도 못한 일을 너는 해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비서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부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한번 겪어본 일이니까요. 24층 회장실에 들어서니 회장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셨습니다. 서진 씨, 앉으세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불렀습니다. 회장님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뭔가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당신 같은 처지에서는 더욱 어려웠을 텐데요. 회장님이 서류를 제 쪽으로 밀어주셨어요. 신입행정직 특별 채용 제안서입니다. 정규직이고 연봉도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우였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하지만 잠시 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청소부로 일하는 게 좋거든요. 제 대답에 회장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청소 일이 좋다고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다면 이 나라도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명예회복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이미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회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서로 더 예의 바르게 대하기 시작했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저도 평소처럼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서진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회사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어요. 제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15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칸 안에서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녀가 빠졌으니 이제 우리 차례야. 순간 손이 멈췄어요.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청소부 때문에 다 틀어졌잖아. 괜찮아. 이번엔 더 완벽하게 할 거야.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해외 투자권, 그거 활용하면 돼. 박 이사님도 동의하셨어? 당연하지.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야. 박 이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기억이 났어요. 이사회에서 봤던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항상 날카로운 인상을 주던 분이었죠.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엔 증거를 남기지 말자.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의심하면 알고 있어.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들은 이야기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번처럼 녹음도 하지 못했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늘이에게 말했어요. 하늘아, 만약 내가 또 다른 부정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또, 서진아, 설마 또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지? 하늘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냥 가정에서 물어본 거야. 그래도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옳은 일을 했잖아. 하늘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증거도 부족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주말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봤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서진 씨, 지난번 일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화장실에서 들은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또 다른 그림자가 회사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회사가 평화로워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이번에도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차미정 전무의 부정이 밝혀진 것에 만족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다시 움트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동안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회사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하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 24층 회장실에 들어가니 회장님이 창가에 서서 시내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셨습니다. 앉으세요, 서진 씨. 회장님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당신, 나와 비밀 프로젝트 하나 해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죠? 차미정 건이 해결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회장님도 눈치채고 계셨군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 위에서 바뀌기보다 밑에서 바뀌어야 해요. 내부에서 진짜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미리 파악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당신은 현장직에서 관리직까지의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청소부라는 직업의 장점이죠. 맞는 말이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회사 곳곳을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걸 보고 들을 수 있었거든요. 내부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겉으로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감시 시스템이죠. 회장님이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평소처럼 일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회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각 부서별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틀 후 17층 영업부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퇴근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비어 있는데 몇몇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 달 수치 조작해서 올려야 해. 윗선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복도를 지나가면서 들은 대화였어요. 수치 조작이라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 보니 영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실적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회장님께 중간 보고를 드렸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각 부서별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회장님의 당부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제 로커에 이상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이 넘는 흰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타이핑된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강식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히 아버지 사건은 해결됐는데 무슨 뜻일까요? 편지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지하 보관실을 확인해 보세요. 지하 보관실은 회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어요. 보관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수많은 파일 박스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90년대 섹션을 찾아서 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사건 파일에 원본이 아닌 복사본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빠져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차용석과 관련된 자료도 일부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박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신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친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소를 하러 왔어요. 청소요? 여긴 청소구역이 아닌데요.
박 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뭔가 발견한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왔나 봐요. 재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박 이사가 길을 막았어요. 오서진 씨, 요즘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위협적인 말투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을 남기고 박 이사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큰 세력이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께 긴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지하에서 발견한 것들과 박 이사와의 만남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이사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늘이도 제가 예민해진 걸 눈치채고 걱정했습니다. 서진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져서 그래.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주말에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다닐 때 쓰시던 업무 수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건데 우연히 펼쳐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씨 가문의 그림자, 실체는 이사회 안에 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차용석, 그리고 낯익은 몇 개의 이름들. 그 중에서 박영수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영수? 혹시 박 이사의 본명일까요? 급하게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박 이사의 정식 이름이 박영수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억울했던 건 단지 해고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큰 음모에 휘말렸던 거였습니다. 노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버지가 당시 의심했던 부정 거래들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차용석과 박영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이 노트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끝장내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노트를 건네드리자 회장님이 신중하게 살펴보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군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억울하셨던 거고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서진 씨,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당시 저도 그들에게 속았던 거였어요.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그럼 나도 준비하죠. 오래된 계산서를 꺼낼 시간입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회장님과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과거 자료들을 다시 조사했고 법무팀과도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박 이사는 물론 관련된 다른 이사들도 파악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내부 폭로가 아닌 과거를 바로잡는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며칠 후 임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아버지의 노트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은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회장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미 무엇을 들을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박 이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즉시 사임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최종 선언이 떨어지자 박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30년이나 지난 일을 가지고 정의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억울해하시며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래된 관행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투명한 경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정식으로 내부 감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회사의 양심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사 건물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군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하늘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진아,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가면서 보안 직원분이 인사해 주셨어요. 서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정의는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용기만 있다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